안녕하십니까. 자, 문제 풀어보셨습니까? 자,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복수 문제 보세요. 자, 1번 보시면 지상권 설명 틀린 거죠? 그건 3번이 정답입니다. 그 3번은 전세권과 달리 절대적으로 양도자유가 보장되죠? 3번 보시면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 이전할 수 있다. 있다죠? 3번이 답입니다. 다음 2번 보시면 지역권 설명 틀린 거죠? 자, 먼저 1번이 약간 특이한 질문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 전부죠. 전부해야 되는데 도움을 주는 승역지는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합니다. 그럼 거기 지문을 보시면 자,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그랬죠. 거기 지문에 토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돼 있죠. 그럼 위안을 딱 동그라미 쳐보시면 그럼 이 토지는 요역지일까요? 승역지일까요? 토지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역지입니다. 다시 토지를 위한 거니까 요역지. 그럼 요역지는 일부 나올 수 없죠. 전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위안 딱 동그라미 치면 토지를 위한 이 토지가 요역지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나중에 또 3월달 할 겁니다. 자세히. 그 다음 2번 요역지 불법점유자 시효치 들어갈 수 없죠. 3번 지역권은 요역지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안 됩니다. 단판대로 요역지에 저당 설정하면 지역권에는 미치는 거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3번이 정답이고 4번 지역권 이전을 할 때는 이전 등기 필요 없죠.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권 이전된 경우 신고 소유자가 연대하여 틀렸죠? 신소유자가 부담하죠. 전세금 반환. X가 정답입니다. 4번 설정행위가 약정특약이었죠. 약정특약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5가 정답입니다. 5번 문제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가 그러면 유치권은 간접점유로 할 수 있습니까? 간접점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게 4번이 정답이에요.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켰다. 이게 간접점유. 근데 자동차를 카센터에서 자동차를 주차장에 맡겼죠? 그럼 주차장이 직접 점유, 카센터가 간접 점유. 그래서 그 4번 제문이 간접 점유를 말한 겁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6번 유치권 설명 옳은 거죠.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 점유매각관계 외에 유치물을 간접 점유 행사할 수 있죠.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딱 외우셔야 돼요.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된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지문은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게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유치권은 우물 보물 없다 그래서요. 우물 보물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있다 하시면 돼요. 다 있다. 4번은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해서 이를 다른 채권자도 먼저 자신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요. 간이 변제 충당 있다. 우물 보물 말고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 거기 사용 동그라미 쳐보시면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었죠. 그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적법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적법한 점유라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이와 별도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월세는 따로 준다 그랬죠?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6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7번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 1번 지역권이죠. 그러니까 민법상 저당권 객체는 딱 3개입니다. 부동산과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딱 3개예요. 지역권 할 수 없는 거죠. 왜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법이 없으니까 항상 물권은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8번은 저당권이 어디 설정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당권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그럼 토지의 저당 설정되어 있죠. 그럼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라 이 저당권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겠죠. 토지에만 미칩니다. 토지. 그러죠? 그래서 8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이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하게 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은 건물에 미친다. 틀렸죠? X. 토지에만 있고 건물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오늘은 372페이지죠? 37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저당권을 하고 있죠? 거기 이제 양괄호 2번 목적물 범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반괄호 1번이 중요해요. 자, 어떤 부동산에 토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부동산을 위한 부합물, 부합물은 독립성이 없다는 말이죠. 또는 종물, 종물과 비교해서 종된 권리. 그래서 부동산에 저당 설정하면 그 부동산의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이 다 미친다라고 써 있어요. 단 이건 임의 규정이라 여기에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치게 특약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에 여기에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문을 보세요. 358조. 자,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동그라미 그리고 종물 동그라미 적으세요. 종물 위에 씁니다. 종된 권리. 거기에 다 미친다 그랬죠. 그러나겠네요.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가 뭐죠? 설정? 설정이 약정, 합의, 특약이에요. 다시 설정행위가 뭐예요? 약정, 합의, 특약, 즉 법률행위. 그래서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안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죠. 특이하죠? 물권법은 다 강행 규정. 근데 지난주에 유치권 규정, 임의 규정. 이 358조 임의 규정. 그래서 이제 밑에 동그라미 1번 부합물 종물 있습니까? 그 A 보시면 A의 두 번째 줄. 부합 시기는 저당권 설정의 전후 동그라미. 전후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A는 네 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그래서 B가 예컨대 있죠?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고 나중에 이 부동산에 이것들이 생겨도 시간적으로 저당권보다 늦었죠? 그래도 저당권이 다 미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 1층을 신축했어요. 그리고 이 1층에 두 번째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갑이 2층을 중축했어요. 세 번째로. 그럼 중축할 때는 항상 제가 독립성을 보시라 했어요. 독립성이 있는 건가? 그럼 이 파란색은 흰색의 독립성이 없대요. 파란색이 흰색과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흰색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럼 저당 설정한 다음에 부합됐죠? 그래도 저당권 효력이 여기에도 다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에 동그라미 치신 거예요. 전후. 저당 설정 전이든 후든 다 미쳐요. 자, 그럼 갑은 건물을 증축했으면 가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독립성에서 부합되어 있으니까 갑은 가서 면적이 증가했다라고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표시 변경 등기. 근데 갑이 법을 몰라서 표시 변경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공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1층을 경매 청구했어요. 근데 1층 경매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2층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아까 표시 변경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경락인은 당연히 2층까지 다 취득합니다. 부합물에 미치니까. 그래서 2층까지 다 취득해요. 그래서 예컨대는 B는 다섯 번째 줄 또한이 있습니까? 있어요? 거기 앞 단어 다까지 딱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또한 앞까지만 끊어서 이 예가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오시면 이제 동그라미 2번 종된 권리 돼 있죠? 종된 권리는 지난주에 한번 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전세권 할 때 갑토지에 을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토지 임차권이 있다.
그럼 또는 지상권이 있다.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타인 토지에 건물이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병에게 건물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건물 전세권. 그럼 얘가 소유자죠.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 전세권을 취득하면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취득했죠. 그럼 병이 갑토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 전세권이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친다라고 했었죠. 그래야 병이 갑토지를 사용하겠죠. 라고 지난주에 했어요. 처음 표정 짓지 마세요.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당권에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을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 저당권 여러분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건물 경매를 청구해서 A가 경락받으면 A는 건물 소유권과 이것까지 다 취득하기 때문에 A가 갑토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다 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고 동그라미 2번에는 그 8줄 있습니까? 그 다 읽어보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이 말 이대로 써있어요. 특히 동그라미 2번에 6번째 줄을 보시면 6번째 줄에 같은 이치로 있습니까? 있죠? 거기 앞까지 이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같은 이치로 구분 소유권 목적인 집합건물로 전유 부분이 아파트 현관문 닫고 들어가면 내 거죠. 아파트 103호, 1003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설치된 저당권은 그 밑에 토지가 있겠죠. 대지 사용권 및 토지, 다음 공용 부분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 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게 판례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일단. 그래서 아파트에 저당 설정하면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은 그 밑에 대지 사용권 토지 권리 있죠? 거기와 그 다음에 공용 부분 지분까지 다 미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종된 권리에 다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아까 임의규정 그랬죠? 두 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과실 있습니까? 자, 저당권은 지난주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의 원칙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요. 그래서 359조. 저당권 여러분, 저당 부동산에 대한 통하나 칩니다. 압류 후.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랬죠.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미쳐요. 그게 밑에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여러분, 자, 원칙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과실에 안 미친다 그랬죠. 그러나 저당권 실행 착수, 가로 열고 경매 개시, 경매하면 압류를 해요. 그건 이제 중개사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인순 후에는 저당권 여력이 과실에 미친다. 이때 과실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된다. 여기까지 읽으면 돼요. 법정과실이 예를 들면 월세, 차임 같은 겁니다. 그 다음 하단에 반가로 4번. 저당 목적 토지의 건물이죠. 그럼 아래 한 줄만 밑줄. 토지 저당권은 토지 위의 건물에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토지에 저당 설정하면 건물에는 안 미친다라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물상대위는 지난주 했죠. 이제 넘기시면 이제 377페이지 오시면 돼요. 377페이지. 그 중간에 노란색 2번 우선 면제 받을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 면제 구별하시라 그랬어요. 대항력은 물권은 원칙이 있고 채권은 원칙 없다 그랬죠. 다시 대항력은 물권은 있고 채권은 없습니다. 그럼 우선 면제권은 물권이라 있고 채권이라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선 면제권은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303조에 우선 면제권이라고 써 있었죠. 그러니까 있고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우선 면제권 없다 그랬죠. 왜 그래요? 법에 안 써 있으니까. 저당권은 있어요. 저당권.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겠지만 민법 임대차에는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임대차에서 우선 면제권은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선 면제권은 법에 써있는 권리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우선 면제권이 있는 건가는 그 권리에 관한 법조문을 찾아봐야 돼요. 거기에 써있으면 있고
안 써 있으면 없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은 우선변제권 있잖아요. 자, 만약에 갑에게 부동산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가볍게 들어오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아셔야 되니까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을은행이 있는데 갑이 을은행한테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담보를 요구하니까 이 X부동산에 은행 앞으로 저당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얘가 채무자죠? 그럼 저당권 설정자, 얘가 채권자면서 저당권자입니다. 그럼 갑은 2억을 변제해야 되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갑 재산 경매하겠죠? 그럼 을은행은 X를 경매할까요? Y를 경매할까요? Y 할 필요가 없죠? Y는 경매해봤자 여기 저당권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우선변제 못 받습니다. 어디를 경매하겠어요? 우선변제권 있는 X를 경매하겠죠. 여기 우선변제 있으니까. 그래서 X를 경매해서 여기서 우선변제 받아가면 됩니다. 또는 을이 아니라 또 다른 채권자가 X를 경매해도 거기 들어가서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받으면 돼요. X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근데 을이 여기에 참여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했는데 2억을 다 못 받았네요. 을이 여기서 2억을 다 못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의 또 다른 재산인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근데 여기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냥 우선변제 못 받고 그냥 일반 채권자로 참가하는 겁니다.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 그럼 경매 배당 순위에서 그때 배당 순위가 경비, 최당후, 임금, 공채 그랬죠? 제일 꼴 순위로 받는 거예요. 일반 채권자로. 왜 그래요? 우선변제권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아시죠? 그런 말이 자 2번 우선변제 받을 효력이 있죠? 아래 판가로 1번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 받는 경우죠. 그 동그라미 1번이 순이고 그 A는 5줄 A만 읽어보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못 받은 게 있으면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일반 채권자라서 변제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는 그 동그라미 2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이런 말들이 다 그대로 써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넘기시면 이제 380페이지. 이제 저당권 실행 있죠? 저당권 실행. 자, 1번 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이 있습니까? 그럼 363조 보세요. 1항. 저당권자는 그 채권 변제받기 위해 저당무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매가 의무경매죠. 그러니까 경매는 담보권자가 하는 경매를 의무경매,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랍니다. 그러니까 이 을은행이 이 X를 경매 청구하면 여기에는 담보물권 있죠. 그러니까 우리 X를 경매 들어가면 이건 의무경매, 의무경매. 근데 우리 Y를 경매 청구하면 을은 Y에 저당권이 있습니까? 담보권 없죠? 그건 그냥 강제경매예요, 강제경매. 그러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의무경매는 담보권자가 하는 경매, 강제경매는 담보권 없이 그냥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중개사법에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제가 11월 달에는 프린트에 나눠드리고 경매를 한번 했었죠? 11월 달에. 안 했어요? 했을 텐데. 안 했어요? 경매일자를 제가 가볍게 해서 11월 달에 다 동영상 확인해보면 다 나와요. 근데 11월, 이제 1, 2월 달에는 못 해요. 제가 없어서 수업 시간에. 중개사법 시간에 다 하는 겁니다. 경매는 원래. 그리고 시험도 경매는 중개 실무에 나와요. 민법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은 시간 없어서 자세히 못 하니까 그 중개사법에서 자세히 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이제 일단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의무경매입니다. 그럼 이제 하단에 양가로 2번 매각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반가로 1번은 187조에 했던 거예요. 반가로 1번 세 줄 읽어보시면 돼요. 경락인이 경락받으면 경락대금 완납하면 아직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게 세 줄에 써 있습니다. 반복된 거죠. 그 다음 이제 반가로 2번이 중요해요. 그 동그라미 1번과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 빼고 해마다 정답으로 나왔어요. 작년에만 정답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게 올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정답으로. 자, 이제 경매가 나오면
말소 기준 권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경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란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입니다. 최선순위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또는 압류 가압류 또는 가등기 담보 즉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나 담보 가등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란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에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1순위 저당권 등을 말합니다. 그럼 중개사법 시간에는 이것 다 외우셔야 되는데 민법 시간에 항상 이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오늘은 일단 말소 기준 권리 하면 1순위 저당 근저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여기밖에 봤나요? 근데 중개실무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그럼 말소 기준 권리란 경락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경락인이 경락 받았죠? 그럼 그 부동산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책임지는가 또는 어떤 것은 책임지지 않는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그 부동산에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또는 그 부동산에 전세권이 있다.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임차권 원래 대항력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갖췄다 해보세요. 또는 이런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나온다 해보세요. 지상권이 있거나 전세권이 있거나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경매가 나오면 말소 기준 권리는 무조건 다 소멸돼요. 소멸되고 그 밑에 다 데리고 소멸합니다. 그 밑에. 그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빠른 것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럼 경매에서는 얘들 대항력 있죠. 물권이라 대항력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최선순위 저당권 밑에 다 지워지기 때문에 대항력 있다가도 대항력 소멸합니다. 그래서 경락인은 빨간색으로 지워진 것들은 자기가 책임 안 져요. 이 살아남은 것만 경락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락인은 이자들한테 나가라고 못해요. 이자들을 살게 해줘야 돼요. 근데 얘들은 다 나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경락인 입장에서 얘들은 경락인이 인수하는 권리고 여기는 다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소멸되는 거. 그래서 최선순위 저당권 항상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1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2순위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자가 있다. 그럼 경매 나오면 얘들 살아있습니까? 소멸합니까? 그냥 소멸해요. 저당권 밑으로 그냥 눈 감고 다 지우면 돼요. 그럼 경락인은 책임지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간단해 그냥. 이거 찾아서 그 밑에 눈 감고 그냥 다 지우면 돼요. 그게 권리문서 끝입니다. 그냥 다 지워진 거예요. 그럼 경락인은 이 부동산에서 인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1순위 지상권 또는 전세권 또는 대항력까지 임차권자가 있어서 이렇게. 근데 최선순위 저당권이 밑에 나왔다. 그러면 밑으로만 소멸돼요. 그럼 얘들은 안 지워지죠. 그럼 경락인이 얘들을 책임져야 돼요. 인수한다 표현합니다. 그러면 시험 항상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작년 빼고 제가 시어보기로 5년간 항상 이렇게 정답이 나왔어요. 작년 빼고. 1순위 저당권자 A가 있고 2순위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갖춘 임차권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순위 저당권자 C가 있습니다. 그럼 경매는 항상 얘가 신청해요. 얘가 경매 신청했다. 그럼 얘들 살아남아요? 소멸합니까? 얘들 살아남아요? 소멸해요? 뭘 보시라고요? 1순위 저당권. 그래서 이 밑으로 그냥 다 이렇게 지워져요. 그러면 소멸한다. 이게 5년 연속 정답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샌드위치 소멸한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권. 그 밑으로 그냥 다 지우시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나오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떠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권리가 있어요.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책임지는 권리. 그걸 이제 분유법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분유법. 이게 이제 분묘기지권이고, 다음 지난주에 유치권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법정기상권. 얘들은 경매 진행돼도 항상 살아났습니다. 경락인이 항상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고수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누가 경매를 안 달라붙거든요. 몇 번 유찰대에 떨어져서 이걸 싸게 받아서 이걸 해결해버리면 갑자기 몇 배 뛰거든요. 그러게 팔아먹는 사람들을 경매 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유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380페이지 있죠? 하단에 동그라미 1번 담보물권 거기 4줄을 체크하시고, 거기는 우리 책에는 유치권만 있어요. 유치권만. 근데 한꺼번에 얘들도 항상 살아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은 5번째 줄에 예컨대 있습니까? 예컨대 봐보세요. 어떤 토지에 A 저당권, B 지당권, C 저당권 순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자인 C가 저당권을 실행, 즉 경매하더라도 B 지당권은 소멸한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5줄도 다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소멸한다까지 쭉 7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해마다 정답으로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기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05번 법정기사권 하셨죠? 그래서 이제 387로 오시면 돼요. 387. 거기 하단에 노란색 2번 있죠? 이제 저당 토지 이익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이 있습니다. 그럼 365조 있습니까? 자, 365조. 자, 법조문의 토지 동그라미. 토지를 목적으로 다 저당권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 후 동그라미.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다시 동원하십니다. 건물 축조 동그라미. 건물 축조 한때. 그럼 지금까지 동그라미 읽어볼게요.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축조. 그럼 그 토지는 나대지입니까? 동그라미 친 토지. 나대지에 저당 설정했으니까 그 후에 건물 축조했죠?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토지의 저당권 후 건물 축조. 그럼 지금까지 결론. 법정기상권 발생해요, 안 해요? 366조 법정기상권. 366조 공식이 뭐였죠?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이게 그러니까 동일 소유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 법정기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법지 X 써놓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법정기사고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좀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1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 건데 360은 2번 했잖아요. 그 전주에 한 번 마지막에 하고 지난주에 첫 시간에 또 하고 오늘 또 하는데 못 알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했잖아요. 366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 했었죠? 그리고 이게 저당권은 1순위 설정 당시 1순위. 그러니까 지금 이거 경매가 나온 거죠? 그럼 경매는 항상 말소기준 권리. 그러니까 이것도 1순위예요. 1순위.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무조건. 그래서 1순위입니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 당시 동일 소유. 그럼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하는 게 일괄 경매 청구권이에요. 토지 건물 일괄 경매 청구권. 자, 그 법조문대로 처음에 갑소유 토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토지에만 두 번째로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없으니까 설정 당시 동일 소유 아니죠. 그러면 법정기상권 발생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갑이 세 번째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근데 A한테 돈을 못 갚자 A가 네 번째로 저당물 토지경매합니다. 임의경매, 토지경매. 그래서 우리 경락받아요. 우리 경락받은데 지상에 갑건물 있죠? 갑건물 있으니까 철거해 그랬어요. 그럼 갑은 철거를 막으려면 법정사고 인정돼야 되는데 법정사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거해 그러면 갑은 철거해야 돼요. 갑은. 그럼 갑은 법을 몰라서 철거당하니까 상관없는데 괜히 이 아까운 건물 없어지겠죠? 이 아까운 건물 없어질까봐 A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건물에는 저당권 없죠? 저당권 없는데 설정자 소유 건물이 있다면 A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 경매할 수 있고 분명히 건물에는 저당권 없는데 토지 건물을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토지 건물을. 일괄경매 청구하면 동일인에게 경락시켜요. 동일인에게 반드시. 그래야 철거 청구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 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 살아났죠? 단 그러더라도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었으니까 이 건물 대가에서는 A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토지에만 저당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A는 건물이 살아있더라도 건물에서는 우선면제 못 받으니까 토지에서만 받는다 보면 A가 채권을 해소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A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A가 선택해요. 토지만 경매해서 건물을 쓸어버릴까 아니면 둘 다 경매해서 건물을 살릴까 A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괄경매 청구권이에요. 다시 이제 법 좀 읽어볼게요. 다시 동그라미.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축조한 때 지금까지 결론 법지 X.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로처럼 다 건물의 경매대가 가로. 거기서는 우선 면제 못 받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A가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데 건물까지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으려면 이 저당권 설정자죠?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야 일괄경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갑이 신축했더라도 현재 건물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 제3자입니다. 제3자 소유라면 소유자 다르죠? 그때는 일괄경매 청구 못해요. 남은 걸 함부로 경매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처음에 제3자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즉 제3자가 갑한테 용의권을 설정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나중에 갑이 돈 주고 샀대요. 그러면 소유자 똑같아지죠. 이때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경매 하려면 건물이 누구 소유해야 돼요? 설정자 소유, 설정자. 그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 취지가 있죠? 취지 보시면 갑소유 나대인 X 토지에 우리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갑의 그 지당의 건물을 축조한 때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매각받은 사람은 즉 경락인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까지. 있게 된다. 거기서 밑으로 6번째 줄. 이에 우리 민법은 있습니까? 이에 우리 민법은 토지의 저당권자인 을에게 그 토지와 함께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양가로 2번 요건이 있죠? 반가로 1번은 나대지죠? 그래서 두 줄 읽어보시면 돼요. 밑에 두 줄. 그 다음 반가로 2번은 동그란 1번.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다. 이제 동그란 2번.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토지를 매수한 자나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을 취득한 자. 이 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죠? 즉 토지 소유자 갑이 아니에요. 그 자가 축조한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경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 취득한 자가 즉 제3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당권 설정자 동그라미. 그 자가 건물의 소유권 취득 동그라미. 취득한 경우라면 그때는 일괄경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신축했더라도 제3자가 소유하면 소유자 다르니까 일괄경매 못해요. 근데 갑으로부터 용익권, 토지 용익권을 취득한 제3자가 신축했는데 나중에 갑이 소유하게 됐다면 갑이 돈 주고 산 거죠? 그때는 소유자 똑같으니까 그때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동일한 소유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3번은 선택권이죠. 그래서 거긴 두 번째 줄까지만 읽어보면 돼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리고 앞에까지 읽으면 돼요. 그 다음 양가로 3번 효과. 효과는 1번만 토지 건물이 함께 경매돼도 토지 저당권자가 그 건물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까지. 법조문 그대로죠.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3번 제3취득자가 있습니까? 그럼 아래 두 줄이 나와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치된 후죠. 후에 그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즉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있죠. 그 후에 소유권이나 용익권을 취득한 사람. 그 자를 제3취득자랍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3취득자 나오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읽으면 돼요. 불쌍하니까 법에서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3취득자를 공부하는데 제3취득자는 일단 불쌍한 사람이라 법에서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일단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면 경매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자기 채무가 아니더라도 타인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매받으면 경매 나오면 1순위로 비용 상한 청구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제 이건 좀 이따 볼 거니까. 그럼 제3취득자가 누군가 이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정확히 아셔야지 이 세 가지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아까 의의를 읽으셨는데 한국말 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등기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등기부에서 갑이 소유자입니다. 현재. 근데 등기불구에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뭐 을은행 앞으로 있다. 채권액이 2억이래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사람, 이자를 제3취득자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이 제3취득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써보면 갑이 처음에 소유자, 두 번째 저당권, 세 번째 저당권인 걸 매수한 사람. 이걸 제3취득자래요. 얘를 제3취득자. 그럼 자, 만약에 이 부동산 시가가 5억이라 해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돈 주고 산 거죠.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다음과 같이 둘 중에 하나로 살 거예요. 아마 어떻게 사냐면 내가 이걸 시가 5억에 산대요. 5억에 산다 그러면 내가 잔금 줄 때까지 갑이 이걸 다 갚아서 말소하는 조건으로 5억에 사면 되죠. 또는 나도 대출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갑이 빚진 채무를 갑이 을한테 빚졌죠.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5억짜리 3억에 사면 되죠. 우린 보통 그렇게 사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다시 방금같이 둘 중에 하나 사면 제3취득자 아닙니다. 왜냐면 만약에 나도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2억을 내가 인수하고 5억짜리 3억에 샀다 해보세요. 보통 우리 그렇게 사죠. 그럼 이 돈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기로 하고 3억에 산 거죠. 근데 은행이 경매 청구했네요. 그럼 누가 돈 안 갚아서 경매당해서요? 내가 돈 안 갚아서 경매당한 거죠. 그럼 이 병은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병은 제3취득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제3취득자란 약간 미친놈이에요. 분명히 저당권이 있는데 갑이 와서 부탁을 해요. 제가 5억이 꼭 필요하니까 저 믿고 5억 주시면 제가 3달 안에 이거 꼭 갚아서 없앨게요. 제발 저 믿고 5억에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 5억 주고 사는 놈 미친놈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을 건데 얘가 3개월에 갚은다니까 5억 준 놈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그런 미친놈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이런 미친놈을 제3취득자 그래요. 그럼 난 5억 다 줬죠? 누가 갖기로 했어요?
갑이. 근데 은행이 경매 청구했네. 그럼 누가 돈 안 갚았어요? 갑이 안 갚으니까 은행이 경매 청구했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5억짜리 5억에 사고 갑을 믿었잖아요. 근데 갑이 약속대로 안 갚으니까 은행이 경매 청구한 겁니다. 그럼 얘 갑자기 불쌍하죠? 괜히 사람 잘못 믿어서. 근데 이런 미친놈이 있어요. 이런 미친놈을 제3취득자라 합니다. 그럼 얘는 보호해야 되니까 은행이 경매 청구했을 때 내가 현재 소유자죠? 내가 소유자이더라도 내 건 내가 다시 경매받을 수 있어요. 내 건 내가 경매 안 받으면 소유권 뺏겨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 돈 누가 갚아야 돼요? 갑이 갚아야 되는데 경매가 나오면 내가 소유권 지키기 위해서 갑이 빌린 2억을 내가 대신 갚을 수 있어요. 갑 대신. 그리고 내가 2억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지키잖아요. 근데 병이 돈 10원도 없어요. 이제 결국 경매 나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락 받았어요. 그럼 병 쫓겨나겠죠? 쫓겨날 때 병이 이 목적물에 들인 필요비 유익비가 있다면 그 필요비 유익비는 가장 먼저 병 줍니다. 불쌍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배당 순서 경비 최다공할 때 PEOP. 경비 최다공할 때 379페이지 379페이지 그 배당 순위 있습니까? 그 동그라미 2번이 제3취득자 비용 상환 청구죠? 이렇게 경매 비용 바로 다음으로 돈을 줘. 불쌍하니까 빨리 받고 나가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아무튼 불쌍하니까 이렇게 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미친놈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이런 사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친놈이라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아니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갑소의 부동산 있는데 두 번째로 저당권 등기가 있어요. 채권은 2억 이런 식으로. 저당권이 있는데 그 후에 용의권 취득한 사람들. 지상권 등기했거나 또는 전세권 등기했거나 다 용의권이죠. 또는 등기했든 안 했든 임차인들, 대항력 있든 없든 임차인들. 이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경매 나오면 어떻게 돼요? 1순위 저당권 밑으로 다 지운다 그랬죠. 그러면 대항력 없죠. 싹 쫓겨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3취득자 그래요. 제3취득자. 아까 이 사람이에요. 저당권 밑에 이자들 다 경매 나오면 다 쫓겨나죠. 이런 사람을 제3취득자라 합니다. 얘들도 이제 불쌍하잖아요. 쫓겨나면. 그러니까 얘들도 갑이 빚진 2억을 내가 대신 갚을 수 있어요. 내가 대신 갚아버리면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저당권이 들어오더라도 저당권보다 위에 있으니까 대항력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대입변제할 수 있고 또 쫓겨나면 이자들도 비용 상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매 나오면 이자들도 경매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줄 의미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두 줄 의미가 무슨 말이겠죠? 아무튼 그래도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사람 아주 많아요. 이런 사람들. 경매 나오면 다 쫓겨나요.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아파트 임차인들 저당권이 있는데 그 밑에 임차하러 들어가서요. 그러면 날마다 내가 나갈 때까지 경매가 안 나오기를 기도를 해야 돼요. 경매 나오면 쫓겨나니까. 대항력 있다가도 소멸해요. 경매가 안 나오면 상관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363조가 있습니까? 밑에 그 2항 있죠? 자, 2항.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내 거지만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납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 제3취득자 편지가 있죠? 자, 364조. 자, 가로 쳐보세요. 가로.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가로. 이 가로가 한마디로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편지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병이 이거 갚고 이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의뢰대한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고 이자는 채무자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물상보증인가?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는 따로 있고 그 형 같은 사람들. 지금 보시는 제3채무자, 제3취득자. 제3취득자도 얘들은 다 채무자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채무자가 아니니까 이자들이 만약에 저당 채무를 대신 변제해요. 이렇게 갑이 빌린 걸 얘가 대신 변제한다 할 때 만약에 갑이 채무자죠? 그리고 현재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자 을. 근데 갑이 돈을 너무 안 갚아서 지연이자가 3년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 그럼 얘는 채무자니까 이거 다 갚아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3취득자 같은 사람은 채무자 아니죠? 그럼 360조에서 1년분만 변제하면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들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무자는 지연이자 전액 변제야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 아닌 사람들은 360조 지연이자 1년분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이따 근저당에서 만약에 이번에 근저당 설정했어요. 갑이 있고 근저당권에는 채권 최고액을 전달했죠. 채권 최고액이 3억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채무자가 돈을 너무 안 갚아서 실제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까지 돼버렸다. 그러면 채무자는 다 갚아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 최고액이 지난주에 우선 면제 한도 얘기했으니까 제3자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 법조문 밑에 반가로 1번 보시면 자 제3취득자가 나오면 채무자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3채무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즉 제360조가 정하는 범위 금액만 변제하면 된다. 말하자면 지연이자는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자 1년분 동그라미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가 1년분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한 근저당권이 설치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동그라미 칩니다.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며 최고액을 초과하는 실제 채무액을 변제할 필요는 없다까지. 그래서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채무자 아니니까 이자들은 채무자 아니니까 저당권은 지연이자 1년분까지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당연히 전액을 변제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양가로 3번 있죠? 제3취득자 비용상환 조건권 그 367조는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203조 1항 2항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반환 받을 수 있다가 아까 배당 순서 봤죠? 1순위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 06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있죠? 아래 노란색 2번 구제 방법에서 양가로 1번 물권적 청구권 있죠? 반가로 2번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가로치시고 있다 없다? 인정이 안 된다.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지난주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393페이지 와보세요. 393페이지 07번 저당권 처분 소멸이 있죠? 아래 361조만 볼게요. 자, 저당권은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가로. 그러니까 채권이 엄마였죠? 저당권이 자식. 그럼 A만 혼자 집 못 나간다 그랬죠? 다시 보세요. 저당권 자식은 엄마와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 못해요.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한다 그랬죠? 항상 엄마와 함께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나머지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394페이지가 08번 특수저당권 있죠? 일본 공동유당은 시험이 별로 안 나오니까 아마 5월달에 한번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397페이지. 아래 2번 근저당 있죠? 이건 해마다 시험이 나오니까 이걸 이제 10분씩 가지고 근저당권을 공부하겠습니다.